안녕하세요.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첼시전 인터뷰, 리버풀전 프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토트넘이 수년 됐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를 치렀습니다. 경기 결과는 원정팀 토트넘의 0대2 패배였습니다. 최근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이 실점이 나왔습니다.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갤러거의 킥이 트레버 찰로바를 거쳐 토트넘의 첫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후반 27분에는 콜 파머의 프리킥이 골대를 강타했고 잭슨이 머리에 맞춰 추가골로 이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슈팅 3회에 그쳤고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후반전 슈팅을 몰아쳐서 총 슈팅을 19회까지 늘렸지만 유효 슛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공격진의 슈팅 숫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조했고 공격진에서 나온 유효 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꾸준히 언급한 대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세트피스 수비가 우선순위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그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짚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가짐과 태도 문제였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BBC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믿음, 신념이 부족했다. 자신감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했고 이게 내가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고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부임 후 가장 실망스러운 밤이었냐는 질문에 훌륭한 밤은 아니었다. 우리는 축구 같지 않은 축구를 했다. 내가 기대하는 태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궁극적인 책임을 자신에게 일단 돌렸습니다. 내 문제다.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내고 준비시킨 사람이 나고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린 아직 멀었다. 나 자신과 준비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이 팬들 입장에서 뭔가 해소되지 않은 찝찝함이 남는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부임 이후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연패를 포함해서 1무 4패를 당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반더벤의 부상이라든지 로메로의 퇴장이라든지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승점이라도 따면 모르겠는데 런던 더비 2연패를 포함해 3연패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시즌 성과를 그르칠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제 4위 아니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길이 없는데 4위가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4위 빌라의 승점 7점, 골득실에선 8골 뒤져 있습니다. 토트넘이 잔여 경기 4경기를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빌라가 3경기 중 2경기를 이기거나 1승 2무 정도만 거둬도 4위 탈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팀 내부에서도 챔스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백 반더벤은 이날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4위 진입 가능성을 묻자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기 이후로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고 우리는 다음 경기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4위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다음 경기에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4위 진입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잔여 일정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끼어 있다는 것일 텐데요. 다음 경기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전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은 6일 오전 0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0시 30분에 리버풀 홈구장 안필드에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리버풀도 최근 성적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라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좀 힘에 부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성적이 2승 2무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선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맨유 웨스트햄과 비겼고 팰리스 에버턴을 상대로 패했습니다. 최근 리그 획득 승점을 따져보자면 토트넘과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팀 다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쳤죠. 최근 7경기로 범위를 넓혀보면 리버풀은 컵대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두 팀 다 2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부진으로 4위 경쟁에서 한 발 밀려났듯이 리버풀도 선두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습니다. 선두 아스날과 승점 5점 차인데요. 한 경기 덜 치른 2위 맨시티와도 격차가 4점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막바지 우선순위로 노리던 목표를 놓친 팀들 간의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 팀별로 이 점에선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선 토트넘 상대로 강했다는 걸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 홈에서 열린 올 시즌 7라운드 맞대결에선 토트넘이 이겼죠. 다만 당시엔 리버풀의 퇴장자가 2명이 나왔고 추후에 이제 판정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 이전에는 리버풀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전까지 최근 12경기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무려 9승 3무를 기록해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버풀 홈 경기 안필드에서 열린 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토트넘의 가장 최근 승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13년 전인데요. 2011년 5월 리그 맞대결 2대0 승리가 토트넘의 마지막 안필드 승리였습니다. 이후 안필드 맞대결 13경기에서 리버풀이 9승 3무로 압도적인 꽤 큰 격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꼽아보자면 리버풀이 체력적으로도 더 앞섭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른 뒤에 월요일 새벽에 안필드 원정을 떠나죠. 이틀 휴식 후 사흘 만에 경기를 치르는 셈입니다. 리버풀은 4월 27일 저녁 시간대에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이후 쭉 쉬었습니다. 7일 휴식 후 약 8일 만에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 리버풀의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유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버풀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리버풀이 6골을 넣었는데요. 그중 공격진의 득점은 조타 1골, 살라 PK 1골, 총 2골 뿐이었습니다. 살라나 누네스를 비롯해서 공격진의 결정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토트넘은 최근 수비 뒷공간 이슈가 있잖아요. 많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뒷공간을 공략당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컨디션이 좋다면 살라나 누네스가 공략하기 딱 좋은 약점인데 현재 컨디션을 봤을 때는 글쎄 공략을 하더라도 득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만큼 결정력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접 프리킥, 자책골, 미드필더나 수비수의 득점 이런 것들이 터져서 총 골을 더 넣긴 했지만 6경기 6골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진이 직접 마무리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공략한 보람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토트넘의 약점이기도 한 이 점에서 리버풀이 오히려 역으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쉬는 기간 동안 리버풀 공격진의 자신감과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꼽아보자면 팀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 팀 내 잡음이 있었습니다. 살라가 리버풀 주포이자 핵심 선수죠. 살라가 교체 투입되는 과정에서 클롭 감독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경기 종료 직후에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퇴장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서 더 이슈화가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클롭 감독은 당시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라커룸에서 대화를 나눴고 잘 해결됐다라고 이 정도로 말한 상태입니다. 살라는 믹스존에 나가면서 내가 입을 열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감독이 언급하지 않은 만큼 무슨 일 때문에 언쟁을 벌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살라가 교체로 출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살라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감독과 선수가 경기 중 언쟁을 벌이고 이후 수습이 잘 되는 건 유럽 축구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이지만 최근 리버풀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승 경쟁에서 미끄러진 상황이고 또 클롭 감독과 이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쟁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조금 특별히 볼만한 일인 것도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버풀 팬들 입장에선 더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팀 내부 분위기가 잘 수습되지 않았다면 이번 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주목할 만한 선수들을 맞대결 꼽아봤습니다. 당연히 이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1992년생 동갑내기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와 살라를 꼽아봤습니다. 두 팀 다 라인을 올리는 편인 만큼 속도와 결정력이 무기인 두 선수가 상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 성적은 살라가 조금 우위입니다. 살라는 지금껏 토트넘전에서 19경기에 출전해 11골,
그리고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5경기, 리버풀전 15경기에서 6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고요. 다만 최근 기세, 최근 맞대결에서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기세면에서 조금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라 선수가 지난 시즌 맞대결 2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근 리버풀전 6경기에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5골, 1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살라는 그 전에 뭐 3경기, 3경기 전, 4경기 전에서는 득점이 없고 그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꾸준하게 최근 기세면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올 시즌 전체 기록은 비슷한 편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따져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31경기 16개 골과 9개의 도움, 살라가 29경기 17개의 골과 9개의 도움, 두 선수 다 10골, 10도움, 두 자릿수 득점과 두 자릿수 도움에 도움 하나씩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 다 득점, 도움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부침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약 한 달 동안 살라는 최근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한 골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파리그 8강 아탈란타전 PK 득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기간에 5경기 1개의 골과 1개의 도움만 기록 중인데 이 득점도 아스널전 PK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팀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고 나란히 최근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선수가 부침을 극복하고 골망을 흔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전에 출전할 경우에 통산 프리미어리그 300경기 출전을 달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 컵대회를 다 포함해서 토트넘 소속으로 400경기 출전을 기록했는데 그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시즌 만에 300경기 출전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시즌에 뭐 33경기, 34경기 정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꾸준함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버풀전 이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